제도권입니다. 자, 제가 방송 복귀하면서 2달 전에 이제 절대 3일은 쉬지 말자. 쉬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연휴 이후로 다 약속을 밀어넣기도 했고, 제가 또 몸살 감기를 앓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방송 준비했으니까 중요한 내용들만 꼭 뽑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이닉스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일단 그 전에 시장을 좀 보면, 일단 코스피를 보면 2620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거 선 옛날에 그어놓은 건데 한번 잘 그어놓으니까 뭐 결과적으로 여기에 부딪히고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CPI 발표가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상치는 0.2 정도 월간 기준으로 올랐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0.3이 오르면서 이제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다시 반등했다. 그리고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5월 달 금리 인하도 가능성이 옛날에 80%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대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5월도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까지 와서 어제 미국 지수가 크게 밀렸었고, 오늘은 지금으로서는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크게 반등하고 있고 뭐 엔비디아도 반등하고 여러 가지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내일은 이 일목상단에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자, 오늘 현대차랑 삼성물산 아직까지도 이 저 PBR 찾기에 동참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근데 수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수급 자체가 많이 줄었고요. 삼성전자는 팔고 이 하이닉스는 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냐라고 보면은 사실 그건 아니지만, 왜냐면 삼성전자는 포트가 다양하고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고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24년에는 23년 기저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는 물론 팔고 다 떠난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이닉스의 시나리오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 뒤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간 수급은 조금 어긋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급 그 순매수 상위 금액들도 너무 작아서 크게 뭐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쉽지 않은, 억지로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규모가 자체가 작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동시에 매도하면서 일단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차 차트가 좀 애매하죠. 이게 뭐 그동안 많이 올랐고, 증권사 레포트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9만 원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가 윗꼬리가 이렇게 긴 건 왠지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물론 최근에 이런 차트가 현대차에서는 없어서서 뭐 사례를 가져오기는 좀 쉽지 않았지만, 보통적으로 이런 차트는 이 도지 차트 아시죠? 도지 차트. 근데 도지 차트는 이 하방에서 잘 맞아요. 떨어질 때 도지 차트가 나오게 되면 반등한다라는 신호인데요. 상단에서 나오는 도지는 하단처럼 그 신뢰도가 높지는 않지만 사실 도지보다도 더 안 좋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고요. 상대적으로 기아는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상승 패턴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조정받은 다음에 이렇게 또 한 추진력을 받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보다 여기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추세를 타는 거고, 여기에 못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못 올라오면 여기서 꺾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일단 추세 자체는 아름다운 차트로 기아가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아가 현대보다 파이가 작은데 캐파가 시가총액이 비슷해지면서 현대차한테는 사실상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아가 더 시총이 커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옵트론텍은 우리 VIP 멤버십 추천주인데요. 목표가가 5,500원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크게 반등을 하면서 11%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VIP membership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영업이익 흑자 전환합니다. 23년에요. 엄청나게 큰 이슈인 거죠. 3년 적자였거든요. 4년 만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데 차트는 23년 대비해서 크게 오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광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본격적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한 거고, 어닝이 4분기에 일부 감소하긴 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근데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주는 의미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부분이고, 24년에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나쁘지 않았고요. 주가 밸류에이션 했을 때도 23년 말에 펄을 8.54배로 적용했을 때
주가가 4,000원, EPS가 558원 수준이었는데 일단 실적이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EPS가 665원까지 약 20% 아까 늘어나는 거 보셨죠? 그러면서 퍼가 8.5배 그대로 적용했을 때 최소 이론적인 주가는 5,500원까지 가야 된다라는 건데 5,500원이 못 갈 종목, 못 갈 레벨이 아닙니다. 이미 한번 23년에, 22년에, 21년에 추가적으로 다 올라왔던 레벨인데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었냐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카메라 수요가 생각보다 적었던 이제 이전의 2개년이었습니다. 지금 근데 카메라 수요가 엄청나게 좋아졌죠. XR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그리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그 모듈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전장향 렌즈라고 해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 고급화 카메라의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갤럭시 S24의 울트라 모델 아시죠? 카메라 성능이 엄청나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화 카메라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에서 접고 뭐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치중했다면 이제 AI 수요를 바탕으로 고성능 카메라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폴디드 줌 이제 뭐줌 쫙 당기는 거 시장 확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중국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업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비용 감소도 큰 역할을 했고요. 24년 들어서 온디바이스 붐으로 사업 라인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했고 비용 감소로 인해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밸류에이션 했던 거 업종 평균이 표가 20배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고 옵트론텍은 프리즘 시장 그리고 자동차 향해도 본격적으로 매출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XR과 S 울트라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제 주변에도 S24 울트라 쓰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 폰에서 재미를 좀 봤지만 사실 저도 이거 플립 쓰고 있지만 이게 엄청 불안불안하거든요. 저는 1, 2, 3, 4 다 썼는데 4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멀쩡하긴 한데 1, 2, 3는 3개 다 가운데가 나갔습니다. 접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다 보니까 가운데 이게 뭐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기능적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성능으로 승부하는 그리고 AI 수요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옵트론텍이 4,500원 현재 주가 근처에 와 있지만 5,500원까지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셀트리온도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선 그어놓은 것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레벨 안에 움직이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잘 그어놨네요. 딱 사이에서 도지 그리면서 일단 18만 4천 원까지는 안착하는 모습인데 일단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악템라를 미국에 지난번에 FDA 승인 신청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럽에 EMA에 등재하겠다라고 승인 신청을 한 겁니다. 관절염 치료제고요. 성분은 토실리주맙. 체내 염증에 유발하는 인터로킨을 억제해서 단백질 치료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결국 국내 판권은 JW 중해제약이 갖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4조 수준의 뭐 요새 하도 블록버스터급 스텔라라랑 휴미라 이런 약품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려서 2, 30조씩 나오는 거. 근데 4조면은 사실 내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고 시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파이프라인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큰 어제 이슈를 좀 받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 상승을 숫자로 봤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5조 시장이었습니다. 23년에 이 HBM 시장이요. 4조의 이 시장을 비교하기 위해서 HBM 시장이 5조였습니다. 물론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충 감은 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HBM이 이 물량 자체는 전체 반도체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되게 작은 시장인데 가격 자체가 20, 30배 비싸다 보니까 이 파이가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그 엔비디아도 H100 반도체를 바탕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요. 셀트리온 영업이익이 평균 35%다 보니까 4조 5천억에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1%만 가져와도 150억이 추가되면서 주가에 3,400원, 5%, 10% 반영될 때 시뮬레이션 해드렸죠. 그래서 1,500억이 반영되면은 34,000원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지금 주가를 보면 17만원, 18만원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셀트리온 호재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1분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후에 재무제표를
봐서 얼마나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진펜트라가 2월 29일 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24년 4월 달에 발표될 1분기 실적 아니죠. 24년 4월에 발표될 23년의 재무제표, 그 다음에 24년 5월에 발표될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는 결산 보고서가 나올 거고요. 24년 5월에는 24년 3월까지 1분기가 끝날 테니까 1분기가 끝날 때부터 45일 이내에 이제 1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막 썼는데 이해되시죠? 24년 3월에 1분기가 끝나고 1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분기 결산 보고서를 사업 보고서를 발표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시 기한이 결과적으로는 4월, 5월 요 사이에 두 개가 중요한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매출을 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드렸습니다. 3만 원 오르는 게 엄청 커요. 근데 10%만 가져와도 4만 원이니까 3만 원이니까 뭐 3, 40% 가져오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업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지금 14만 8천 원입니다. 제가 누누이 사라고 말씀드렸던 기회 다 놓쳤습니다. 근데 차트상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바닥까지 다지면서. 근데 제가 14만 8천 원에 진짜 저는 이미 하이닉스는 수십 번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물리더라도 가져간다라는 심정으로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와 TSMC 그다음에 엔비디아 반도체를 놓고 이 두 개가 동맹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따로 싸우고 있는데 그런 시점입니다. TSMC가 어쨌든 그 생산 공장을 맡고 있는데 TSMC 물량이 딸려요. 그 캐파가 딸려요. 그래서 하이닉스한테 같이 하자. 그래서 오케이 했고 하이닉스의 벤더가 한미반도체잖아요. 한미반도체도 같이 주가가 올랐던 이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HBM 반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양분하는 그런 구조이지만 결국 생산까지 간다면 팹리스 생산까지 간다면 TSMC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TSMC와 하이닉스가 같이 간다라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하이닉스는 최고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실적과 주가 지수거든요. 실적 보시면은 23년 10월 달에 실적이 예측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잘 나왔고요. 실적이 예측이 요만큼이었는데 실적이 이만큼 잘 나왔고요. 예측이 이만큼인데 잘 나왔습니다. 즉 뭐냐면은 예측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매출과 예측을 주당순이익을 어떻게 예측하든지 간에 무조건 어닝 서프라이즈였던 거예요. 무조건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24년 2월 21일 날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4.54 주당순이익 4.5불 지금 보시면 레벨업이 이거 제가 되게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뒤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23년 2월 달이고요. 현재입니다. 주당순이익, EPS, 주당순이익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1불에서 2불 사이였어요. 1.5, 많아봐야 1.5불이죠. 근데 1년 사이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4.5불까지 올랐습니다. 주당순이익 5배, 6배, 7배 이렇게 오른 거 보셨나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 없어요. 주가가 오르는 데는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100불, 200불 하다가 700불, 제가 704불에 이거 방송했었는데 720불이고요. 지금 730불, 740불, 750불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이유는 결국 주당 순이익이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충분히 시장에 사실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잘 못 나오거나 쇼크 나면은 이제 말짱 도루묵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200억 정도의 실적을 예측하고 있는데 220억 이상만 나와준다. 220이 넘어가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220억 230억 넘어가면은 서프라이즈고요. 완전 서프라이즈고 220억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 정도는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사놓고 하이닉스 사놓고 요 실적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참고 삼아 가져온 건데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실적이 더 잘 나왔던 종목들은 다 우상향했다. 대신에 테슬라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부분.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자, 메타 같은 경우에도 어닝콜을 봤더니 이제 우리나라는 결산 보고서 같은 거를 미국에서는 어닝콜이라고 하거든요. 전화해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는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H100 반도체 있잖아요. 결국 AI의 필수적인 반도체 H100 지금 15만 대 정도가 필요한데 60만 대까지 늘릴 거라고 합니다. 60만 대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가 필요한 마침 또 엔비디아와 메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시면은 메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AI는 지금 현재로서는 엔비디아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는 결국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 24년 2월에 네, 그런 식입니다. 현대차는 뭐 이런 부분 가져왔었고 29만 원 또 가져온 거니까 살짝만 짚어드리고 넘어갈 거고, 기아는 진짜 최고의 지금 24년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0% 정도의 매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전기차로 50% 이상, 하이브리드 잘 나가고 있고요. 퍼가 대표적으로 낮기 때문에 PBR이 퍼도 낮고 둘 다 낮습니다. 저 PBR 저퍼 종목이에요. 순이익의 배당도 많이 큰 상황이고 현대차 시총도 비슷해졌다라는 부분. 기아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유지하는 걸로 하고요. HBM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VIP에 말씀드렸나요? 기대감이 2024년.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결국 하이닉스로 가자. 어제 CPI 중요한 내용들만 써놨던 거죠. CPI 어제 큰 시장의 이슈를 보여줬고, 내일 소매 판매 있고, 16일은 PPI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은 엔비디아 실적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시면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 인도공업이 있었고요, 하이닉스 있었습니다. 미리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 지난번 방송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말씀드렸고, 엔비디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노공업은 어제 이만큼 올랐어요. 거의 이틀 동안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지고 리노공업 많이 올랐고, 한미반도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HLB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HLB는 일단 들고 있어요. 오늘 6% 빠지긴 했지만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간다라고 보시고 일단 들고 계셔 보시죠.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735.70이네요. 지금 제가 한 5분 전에 캡처한 건데 지금 12시 17분이거든요. 10분 전에 캡처한 거네요. 735.70까지 올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송용으로 캡처할 때 700불이었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고점 부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또 과감하게 베팅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15만 5천 원, 16만 원에만 팔아도 또 몇 프로예요, 그게. 예. 현대오토에도 바닥에서 잘 다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오늘 3% 추천주 3%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목 빼먹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특징적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LX 일렉트릭도 괜찮습니다. 뭐 물어보신 종목들 몇 개 좀 생각나긴 하는데 좀 참고하셔서 가져가시고, 물려있는 종목들 손절하시기 사인 드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때가 되면 옵트론텍처럼 이렇게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도 건강하게, 비 온다고 하니까 우선 챙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